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일생사무의 이영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투자의 기초의 은행 론에 대한 얘기인데 아파트 론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주택 론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론에서 아파트 론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주택 론에 자기 소득이 이만큼에 대해서 주택 론은 얼만큼 빌릴 수 있는지, 우선 먼저 영상들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직장 2년에서 3년 이상을 다닌 후에 그 소득 증명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 돼야지 주택 론을 신청할 수 있고요. 우선 영주권이면 제일 좋겠지, 영주권이나 일본 국적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비자로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일본 영주권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는 요 금리보다 조금 더 올려지거나 아니면 자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영상도 이제 100% 제가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저도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정확한 거는 세무사하고 논의하시는 게, 은행 담당자나 세무사하고 논의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심사 기준이 되는 수입인데, 심사 기준이 되는 수입은 어떤 수입이냐 그러면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세금 등, 그러니까 원천 징수세를 받아보면 월급 내 금액이 얼마 있고 그 다음 세금 얼마 빠지고 해서 내 수중에 떨어진 돈이 얼마라고 돼 있는데, 그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총 받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400만 원의 연수입이 있고 거기서 무슨 세금하고 못 빼가지고 한 70만 원 빠지고 내 순수한 소득은 330만 원이다, 330만 원이다 1년 수입이, 그랬을 때는 심사 기준이 되는 수입은 400만 원이 기본 기준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심사되는 분의 그 내용에 따라서 약간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요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개인 소득자라고 했었을 때, 개인 소득자가 개인 사업자라든가 했었을 때, 개인 사업자나 연금 수급자였을 경우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총 수입이 기준이 되고요. 만약에 급여가 없는 상황이 됐으면 영업 수익이 소득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 이상 돼야 된다고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여기 만약 직장 생활을 안 되면 개인 사업을 하든가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3년치의 급여 소득이라든가 그 총 수익에 대한 소득의 기준 금액을 3년분을 평균 낸 금액을 심사 기준이 되는 수입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심사 기준이 되는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제 분담률이라고 하는데, 요건 뭐냐면 연 수입 400만 원 이상이 되는 분은 변제 수입 그 변제 부담률이 35%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 수입 400만 원 이하가 되는 분은 3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400만 원이 기준이 되게 되는데, 400만 원에서 이상이 되는 거와 400만 원 만회로 떨어져서 399만 원이 되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단하게 400만 원과 390만 원의 계산을 해볼 텐데, 400만 원이면 400만 원에 35%를 하면은 연 1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 140이면 이 140을 12로 나누면 월 11,660만 원. 11만 6,600, 11만
6,600엔 정도가 이제 매월 내는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400만원 이하로 해서 390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390이면 30%로 계산을 하면 연 117만엔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또 12로 나누면 97,500엔 정도가 매달 지불하는 금액이 됩니다. 요 계산은 아마 글자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400만원의 기준으로 돼가지고 변제 분담률로 돼서 내 소득으로 내가 얼마를 빌릴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건데 이자는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0몇 %의 이자로 빌릴 수 있다, 뭐 1%도 안 되는 이자로 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이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덴토금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금리라 그래서 이 덴토금리에서 기준이 되는 금리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실질금리. 그러니까 몇 %를 깎아줘서 실질금리가 이제 내가 적용되는 게 뭐 0몇 %, 1%는 안 된다라는 금리가 실질금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금리가 있습니다. 심사금리는 만약 400만원을 빌렸을 때 이 금리 이 사람이 400만원을 아까 매월 얼마씩 내는 걸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금리 이걸 어떻게 얘기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요 금액까지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총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선 텐토금리가 보통 심사 대상이 되는데, 텐토금리보다 조금 높은 금리로 심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좀 높은 데라면 지금 여기 텐토금리를 만약에 2.478%의 텐토금리 기준금리라고 잡았을 때, 실질금리는 여기서 뭐 만약 0.5% 그러면 2.478에서 1.975%를 할인해 줘가지고 0.5%, 요건 이제 변동금리일 경우입니다. 변동금리를 했을 경우는 0.5%의 금리를 책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1.975%의 금리는 왜 깎아주느냐? 이것저것 조건을 댑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뭐 전기수 가스를 자기네 통장에서 빠지게 한다든지, 뭐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조건을 다 했었을 때 이만큼을 할인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건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실질금리로 되는 게 아니고 텐토금리 2.478%로 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금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뭐 매년 10만원씩 낼 수 있는 저걸 했었을 때 매년 10만원의 금리까지 포함해서, 실질금리까지 포함해서 심사를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돈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실질금리로 해서 3.5%에서 4%로 좀 비싼 데는 그렇게 심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정금리는 보통 뭐 3% 정도 되고, 여기서 실질금리를 아까 그 할인해주는 금리로 해가지고 뭐 빼주고 저거 해서 실질금리가 좀 더 낮게 책정되게 하는데, 그 할인되는 게 없으면 텐토금리로 그냥 받는 케이스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 할인되는 게, 주택론 같은 경우는 이제 할인되는 게 있는데, 아파트론 같은 경우는 할인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텐토금리로 해서 이자가 생각보다 비싸게 느껴지는 케이스가 요 경우지 않을까라는 제가 추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택론으로 해서 요 금액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딴 데서 돈을 빌린 게 있다든가, 카드에서 돈을 빌린 게 있다든가, 아니면 자동차를 사는 것 때문에 론을 빌린 게 있다든가 했었을 때,
요 계산은 이제 자기가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했 400만 원 이하의 경우로 30%를 해서 매달 97,500엔씩 지불하는 금액 수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만약에 요래 쓸 경우, 만약에 내가 자동차 론이라든가 무슨 쇼핑론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매월 2만원씩이라든가 내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이 만약에 400만원 이상이라면 11만 6천엔에서 2만원을 뺀 8만 6천엔 만큼의 매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빌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90만엔으로 계산했을 때는 97,500엔에 2만원을 뺀 77,500엔을 낼 수 있는 범위에서 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론 금액이.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계산해 봤으면, 만약에 론이 하나도 없이 제가 만약에 400만엔으로 빌렸을 때, 내가 35년 론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990만엔 정도를 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90만엔이었을 때는 2,510만엔의 10만원의 론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급의 차는, 연수의 차는 10만원 밖에 안 되지만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대략 400만엔 정도, 약 400만원 정도의 차이를 가 난다는 거와, 방금 얘기했던 쇼핑이라든가 자동차 론이 있어가지고 2만원씩 차감했을 경우, 그러면 400만원 이상의 경우는 2,210만원을 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90만원일 경우는 2,000만원 정도밖에 빌릴 수 없습니다. 여기는 뭐 210만원밖에, 요 2만원 차이로 21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처음에 론을 빌렸을 때 자동차 론이라든가 쇼핑론 같은 게 있으면 다 갚는 게 좀 더 많은 론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그 론을 빌릴 때 요런 쇼핑론이나 자동차 론이 있으면 미리 다 없애고 론 신사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론을 빌릴 때 또 신용 정보 조사를 하는데, 내가 무슨 카드 값을 안 낸 게 있다든가, 무슨 전화 값을 안 낸 게 있다, 전화 기계를 사가지고 그거를 할부로 샀는데 할부금을 내지 않고 있었을 때, 이게 신용 정보에서는 안 좋게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론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론 금액이 줄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있으면 미리 그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다라든가 요런 걸 다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내가 지금 곧바로 그 돈을 다 지불했어도 이게 처리가 되는데 1달에서 2달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론을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빨리 처리했다고 하면 거기서 그 완납했다는 증명서 발급받아가지고 은행 론 하는데 같이 심사 그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내 소득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그 소득에 대해서 내가 다른 론이 있었을 때 이걸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 이제 뭐 변동금리라든가 고정금리라든가 그 다음에 금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